자, 이번 시간은 GBB입니다. 제로 베이스 해가지고. 이 친구는 PPBS와 많이 비교돼요. 공통점 둘 다 합리 모형이라는 것. 근데 PPBS는 주로 신규 사업만, 기존 사업은 인정해주고, 얘는 그게 아닙니다. 기존 사업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매년 재평가하겠다. 신규 사업의 분석이 PPBS라면은 기존 사업의 재평가가 GBB예요. PPBS는 기존 사업 인정하고 점증적으로 신규 사업만 분석하다 보니까 점증과 합리의 혼합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는 어때요? 매년 모든 사업을 재평가할 거니까 경제 합리성을 제도화시켰다라고 그래요. 자, 돈이 없어. 그 다음 오일 쇼크였거든. 긴축이죠. 그러니까 신규 사업 만들기보다는 감축이 필요했고요. 환류가 들어와요. 성과 평가한 다음에 환류해 가면서 늘릴까 줄일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를 판단합니다. 자, PPBS와 GBB는 둘 다 합리 모형이에요. 다만 PPBS가 집권적이고 거시적이고 하향적으로 내려가는 거라면 얘는 과 단위로, 국 단위로, 실 단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환류에 갈 거예요. 환류가 빠졌는데 참여와 환류라는 것은 MBO와 유사합니다. 또 PPBS가 사업만 만들면 돼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불황의 시대거든요. 돈이 제약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도 봐야 되겠지만 금액도 봐야 돼요. 그래서 사업만 분석하더라 PPBS, 사업 대안도 평가하고 금액 대안도 평가하더라 GBB. 자, 전개는 P를 민간 기업이 먼저였고 카터가 주에 먼저 갖고 들어와요. 그러다 76년 들어와서 77년도부터 편성되기 시작하고 레이건이 포기합니다. 순서대로 외워두시고요. 자, 편성 단위가 3단계입니다. 일단 평가 단위가 들어와야 돼요. 의사결정 단위. 조심할 건 PPBS는 분석 단위가 사업 단위지만 얘는 평가 단위가 사업 단위뿐만 아니라 조직 단위가 될 수 있어요. 조직 단위로 해버리면 뭐가 좋냐면 요 조직 범위 내에서 내가 마음껏 쓸 수가 있어요. 사업 단위로 해버리면 사업밖에 못 쓰겠지. 그 사업 써야 되잖아, 지금. 조직 단위로 해버리면 내가 마음껏 사업 만들 수 있잖아, 지금.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 사업 단위보다 조직 단위가 훨씬 더 재량이 있다는 거, 융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가단이 나왔죠. 그 안에 평가 이제 지표가 나와야 되겠지. 패키지가 나와요. 얘는 두 가지가 있다. 사업 대안도 있고 금액 대안도 있어요. PPBS는 돈이 많으니까 사업만 만들면 돼요. 얘는 돈이 제약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 대안 말고 금액 대안이 나와요. 금액 대안은 유지할 것인가, 줄일 것인가, 늘릴 것인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 우선순위 매길 건데 우선순위는 사업 대안이 아니라 금액 대안에 매겨요. 금액 대안에 주관적으로 과가 먼저 매기고 국이 매기고 실 매기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면 매깁니다. 국가 전체 시각이 아니라 부서별 시각으로요. 우선순위 상향적이다 단계적이다. 조심할 건 사업 대안이 아니라 금액 대안에 매기고요. 국가 전체 시각이 아니라 부처별 시각이야. 그러니까 부처별의 가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단기 시각이고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있을 거고, 이건 어떻게 하냐면, 올해 받은 게 현행까지야. 최저금액 플러스 최저금액, 그 다음에 현행금액까지. 그럼 30억에다 10억이니까, 올해 이 사업은 40억을 해요. B 사업은 최저현행이니까 35억을 했네요. C 사업은 얼마 한 거야? 지금 C 사업은 C1에다가 C2니까 25억을 했네. 총 100억을 썼죠. 근데 금액이 늘지 않습니다. 100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올해 보니까 금액을 잘라보니까 여기까지네요. 잘라보니까 A는 A1, A2에다가 증액되었네. 사업이 좋았네요. 평가 좋게 받아서 10억이 늘었어요. 그럼 금액이 총 100억인데 얘가 10억 늘었으니까 다른 사업은 줄었겠죠. B는 현행까지 그대로 있으니까 유지인데 C는 최저밖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감액되었겠죠. 여기 못 들어왔잖아 지금 C는. 그러니까 C는 15억에서 25억에서 15억으로 줄어버렸죠. 그러니까 C는 줄었고 A는 늘었고 B는 그대로고 예산 금액은 100억 그대로 있고요. 이렇게 짜는 겁니다. 매년 다시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결정 단위가 있고 우선순위인데 합리 모형이에요. 근데 합리 모형인데 PPBS가 장기 플랜을 짠다든지 장기 정책을 만드는 거라면 얘는 사업 단위로 우선순위 매긴 다음에 선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 모형이고 계획 지향이 아니라
의사결정 지향이라고 그래요. 의사결정 지향이다. 됐지? 그 다음에 장기 플랜이 아니라 1년짜리 사업 단위로 평가할 겁니다. 그 다음 내려가니까 연기준도 합리모형이에요. 다만 합리모형인데 대통령이 만들 내린 게 아니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획과 결정은 분권이다, 미시적이다, 단계로 상향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뭐번 설명드렸죠. 사업 단위뿐만 아니라 조직 단위가 평가 단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조직 단위 훨씬 재량이 있습니다. 융통성이 있다는 거. 왜? 조직 범위 내에서 마음껏 사업 만들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그 결과 이 평가 단위가 얼마나 큰가 작은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평가 단위가 너무나 작아버리면은 좀 그렇고 너무 커버리면 또 그렇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단기 시각이고 부처별 시각이에요. 단기적이다. 부처 관할이 있다 보니까 폐쇄적이라고 그래요. 자, 평가입니다. 기존 사업도 다 평가할 거예요. 이러니까 기득권 인정해주고 예산 증대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지? 2번도 마찬가지고요. 전전도 예산 고려하지 않고 다시 평가할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경직성 타파할 수 있다는 거고, 과가, 국이, 실이 다 참여합니다. 다양한 정보가 올라옵니다. 그 결과 최고 책임자는 이런 모든 과의, 모든 국의, 모든 실의 정보가 다 올라오다 보니까 얘가 뭐 하고 있는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점이죠. 자, 밑에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 입수. 네, 문제도 있습니다. 자, 정부 미국, 특히 미국인데 엄청나게 예산이 많은데 이걸 매년 재평가한다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죠. 또 신규 사업보다 기존 사업의 평가고요. 1년 단위 평가다 보니까 장기 계획이 안 나올 겁니다. 여기 문제점이고, 또 정부 사업은 평가가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매년 들어간 경직성 사업들, 일반 행정비나 연구개발비 같은 건 평가 안 되잖아 지금. 이런 게 많아버리면 적용이 잘 안 돼요. 또 어쨌든 합리모형이다 보니까 정치가 간과돼 있죠. 정치가. 그 다음 내려가니까 국가전체 시각이 아니라 부처별 시각이다 보니까 좀 더 주관적이라는 거야. 전체가 아니니까 지금. 우리 부서에선 얘가 1순위겠지만 전체로 온다면 아닐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고, 또 과가 먼저 하고 국이 올라갈 건데, 과는 올렸는데 국단위 평가할 때 과가 힘이 센 과가 있고 약한 과가 있고 예산이 많은 과가 있고 작은 과가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 이런 사이에 이제 힘이 작은 애들은 밀릴 수밖에 없겠죠. 소규모주 희생된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을 감축했을 때 어떤 부서는 예산 1억이고 어떤 부서는 1,000만 원이에요. 근데 500 감축한다고 생각해봐요. 1억에 500 감축해봤자 얼마 안 되겠지만 여기는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500 감축하니까 절반 날라간 거지 지금. 그래서 인류 감축했을 때 규모가 작은 조직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4번 얘기예요. 비교합니다. 기존 사업 인정하고 신규 사업만 본다. 점증과 합리 혼합이다. 모든 걸 다 분석하더라. 합리에 제도화되어 있다. 알레식 얘기고요. 일부만 한다. 전체 다 한다. 그 다음에 3번이 좀 어려워요. 3번은 PPB에서 큰 걸 먼저 만들고 여기에 맞게 작은 걸 맞춰가는 거야 이렇게. 그치? 반면에 얘는 제약 조건이 있고 요 안에 사업 만들 겁니다. 그래서 큰 걸 먼저 만들고 조그만 거 맞춰간다는 게 3번의 1번 표현이에요. 단위 사업을 먼저 만들고 장기 예산 만드는 게 아니고 장기를 먼저 본 다음에 단위 사업을 맞춰가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업 단위뿐만 아니라 조직 단위 되니까 재량이 있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장기고 단기고, 그 다음에 계획은 기획이고 얘는 평가 쪽이고, 얘가 하향이고 얘가 상향이고, PPB에서 큰 거 먼저 만들고 내려가니까 거시적이고 얘는 조그만 게 올라가니까 미시적이고. 그치? 그 결과 장기 정책이나 계획 지향이고 좀 작은 사업이나 의사결정 지향이다. 또는 감축 지향이다. 국가 전체니까 개방체제고 부서별 시각이냐 폐쇄체제고, 장벽이 없고 장벽이 존재하고 국가 전체니까 객관적이고 부서별이니까 상대적으로 주관적 부서 시각이고, 그 얘기가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시면 나와 있고, 또 빠져 있는 게 계획은 참모 중심이고 참모, 얘는 개선 중심이고요. 모든 관리에 올라갈 거니까 서로 비교될 수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 만들어내니까 최고 관리자 중심이고 얘는 부서별로 올라갈 거니까 일선 관리 다 올라옵니다. 자, 비교 한번 해보시죠. 문제 풀게요. 자, 연기준은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도 구분받지 않고 매번 재평가할 겁니다. 맞는 말. 80년대 도입했어요.
도입했고 실패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단위가 결정 단위인데 사업 단위뿐만 아니라 조직 단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틀렸죠. 집권화가 아니라 분권으로 올라갑니다. 모든 관리자 다 참여합니다. 답이 4번이네요. 합리적이다, 상향적이다, 참여다, 전부 다 GBB입니다. 답은 1번,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매년 모든 사업을 재평가하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부 다 GBB 얘기예요. 3번입니다. 새로운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의 감축 맞는 말이고 틀렸죠. 하향이 아니라 올라간다니까 단계적이고 상향적으로. 답은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부서별 시각입니다. 그래서 폐쇄적이야. 그치? 환경 고려하지 않아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부서별 시각이다 보니까 폐쇄적이다. 그 다음에 4번이 재밌죠. 자, 모든 과, 실, 국 다 올라가다 보니까 상급자가 다 볼 수는 있지만 정보가 너무 많이 올라오죠. 그 결과 업무가 과다될 수 있다는 겁니다. 4번도 맞았고요. 4번입니다. PPBS는 합리모형이 기본적으로 물론 GBB에 비해서는 기존의 점증 인정해주고 신규 사업만 분석하는 거지만 어쨌든 편성 과정은 합리모형이에요. 1번 틀렸습니다. 그다음 GBB는 모든 사업을 재평가한다. 맞는 말이고 PPBS는 고정돼 있어요. 5년간 딱 고정돼 있다 보니까 예측이 잘못되었을 때 합리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고정돼 있지만 매년 바꿀 수 있는 연동으로 지금 편성하고 있어요. 자, PPBS가 하향으로 내려가는 거라면 얘는 분권은 올라가요. 상향적으로. 부서별로 분권적이고 상향적이고 미시적이고 그 다음에 단기적이고 단계별로 올라갑니다. 과가 먼저, 국이 먼저, 실이 먼저 이게 올라간다는 거 이렇게. 답은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PPBS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 관련 넘어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일몰법이 있네요. 이것도 할게요. 일몰은 나왔을 때 연기준과 많이 비교돼요. 일몰은 법이고 연기준은 예산이죠. 또 일몰은 법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직도, 규제도, 범위가 더 넓어요. 둘 다 감축관리 들어왔다는 것. 자, 얘는 키워드가 일정 기간이 3년 내지 7년이야. 그러니까 매년 하는 연기준보다 좀 더 중장기적이에요. 5년 이상은 장기, 그지? 그 다음에 3년 요게 중기가 되겠지, 이제. 그래서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그 기간 지나면 새로운 의결이 없다? 자동 폐지예요. 3, 7년 동안 지나했을 때 자동 폐기라는 겁니다. 감축관리입니다. 요거는 연기준과 공통점이에요. 둘이 비교합니다. 둘 다 감축관리이고 성과라든지 능률 효과 높이는 거고요. 재심사 맞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 얘는 행정과정이고 얘는 입법과정이고 그 결과 모든 관리에 참여하지만 얘는 의회라든지 또는 최고 책임자 중심이고 1년짜리고 그 다음에 얘는 중장기적이고 법이니까 하향적이고 얘는 상향적이고요. 서로 비교될 수 있습니다. 자, 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겹쳐 있네. 부적절한 거네요. 둘 다 감축관리다. 일몰은 3, 7년이다. 맞는 말이고 연기 매년이다. 둘 합리성이다. 5번 틀렸죠. 입법과정이 아니라 얘는 행정 예산 편성 과정이에요. 자, 어쨌든 일몰법은 의회니까 심의과정이나 입법과정 맞는 말이고 연기준은 편성과정, 행정과정이고요. 틀렸죠. 일몰법은 의회라든지 최고 책임자 쪽이에요. 하위 구조다. 이거는 연기준입니다. 답은 3번이네요. 연기준은 매년이고 일몰은 3, 7년이고 맞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정치 관령인데 이거는 거의 시험에 안 나왔어요. 거의 안 나왔고 여태까지는 P가 먼저였죠. 얘는 P가 먼저가 아니라 B가 먼저예요. 드디어 총액을 먼저 제한해요. 총액을. 왜? 감축관리 하려고 했는데 우선순위를 부서별로 매기다 보니까 부서가 좋아하는 것만 윗순위에 있어요. 줄지가 않아요. 연기준은 말만 연기준이지 90% 예산이란 비판받아요. 그 다음에 이때 80년대 미국 쌍둥이 적자에 무역에다가 재정 적자거든요. 더 이상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업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총액을 먼저 제약해버려. 의회하고 대통령이 협상을 해서. 정치가 먼저예요. 이 범위 내에서 네가 마음껏 사업 만들라는 거야. 여기까지가 정치 관령이야. 얘는 목적이 뭐였다? 상한선을 제약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대신에 그 범위에 재량 준 건 맞는데 평가 제도가 아직 안 들어와요. 평가 제도는 언제 들어온다? 클린턴 때 들어와요. 클린턴, 부시, 오바마 때 들어와요. 그게 신성과주예요. 그래서 얘는 신성과주로 넘어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상한선을 먼저 제약하는 드디어 정치가 먼저입니다. 됐지? 집권적으로 왜 의회하고 대통령이 상한선을 먼저 정할 거니까 레이건이 도입합니다. 해결하는 건 뭐냐? 상한선이 정해진다는 것은 더 이상 돈이 늘지 않겠죠. 한마디 적자 문제 해결하려고 특히
합리 모형 강조하다 보니 의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의회가 들어와서 의회 협상을 통해서 상한선을 먼저 제약해버려요. 그래서 상향적 올라오다 보니까 낭비한단 말이야. 왜? 과다하게 요구하니까요. 그래서 드디어 하한선이 먼저 정해지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아니, 상한선이 먼저 정해지고 위에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상향이 안 되니까 왜 낭비할 거니까 하향으로 총액이 내려가는 겁니다. 대신에 방법은 네가 자율적으로 찾으면 됩니다. 됐지? 하향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는 드디어 상한선을, 그 총 금액을 먼저 정하는 이런 한도액이 내려옵니다. 자, 대통령과 특히 대통참모처인 예산관리처가 주도하고 의회와 협상할 겁니다. 큰 금액이 먼저 들어지니까 거시적이고요. 위에서 만나 내려오니까 하향적이에요. 됐지? 대신에 그 범위 내에서 네가 마음껏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되는데, 운영했을 때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평가 개념이 안 들어와서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클린턴에 들어올 겁니다. 어쨌든 둘 다 영기준과 정치관령은 금액을 줄이는 게 목적이었는데 방법이 다르죠. 얘는 감축과 우선순위 평가해 가면서 순서 매겨서 줄였던 거고, 얘는 상한선 자체를 한도에 정해버린 거예요. 됐지? 딱 상한선 정해지니까 더 이상 늘진 않겠죠. 그 얘기가 이제 BPM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시험은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거고, 이 정치관령의 모든 그 문제의식은 뒤에 나올 신성과제 다 반영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더 나아가서 평가 제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클린턴 때입니다. 그래서 레이건은 정치관령, 클린턴 때 신성과주의로 넘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NPB로 넘어 들어가요. 특히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